조우영 씨랑 인터뷰를 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커피를 타준 게 뭐 그게 아니고 자기는 윤석열 검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되게 짜깁기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선거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봤을 때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게 대장동의 이제 몸통이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이 허위 인터뷰를 그 당시에 바로 이제 6개월 전에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 주장을 뭐 정치권의 공방이 하루 이틀은 아닌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조금 증거를 좀 정확하게 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가짜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된 공개된 건 대선 사흘전인데 안민석 의원이 대선 한 달 전 YTN 방송에서 윤석열 커피 게이트를 운운했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안민석 의원이 안 거 아니냐.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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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자유 침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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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한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랑 JTBC 등에 대해서 저희가 압수수색 하는 그거는 뭐 그 수사 당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터뷰를 보도했던 언론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앵커의 픽에서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리수 기자, 앞서 영상 보니까 오늘 뭐 압수수색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JTBC, 뉴스타파 두 언론사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JTBC는 보도국엔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압수수색 진행이 됐고요. 뉴스타파 보신 것처럼 2시간 정도 검찰과 대치한 다음 오전 11시부터 영장 집행이 됐습니다. 네. 일단 영장에 적힌 혐의는요, 명예훼손입니다. 뉴스타파는 신양림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가 녹음 파일 전달받은 이후에 대선 직전에 보도한 걸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네. 이 JTBC는 이 보도 한 달 전에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랬죠. 검찰 측은 이런 인터뷰 전문 등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만큼 회사를 압수수색해서 보도 경위와 공모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날 언론 탄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아하. 자, 하민경 부위원장. 뉴스타파 측 입장 보니까요. 이 보도를 하게 된 경위를 보니까 신앙림 전 위원장이 보도하기 이틀 전에 이 녹음 파일을 넘겨줘서 급하게 검증을 하고 보도를 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실제 녹취록 전문을 보면 검사가 이제 커피를 타준 게 아니라는 그런 이제 진술이 사실 담겨져 있었고요. 누락된 부분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뭐 당시에 주인 검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커피를 타준 것처럼 마치 인터뷰를 이렇게 조금 짜집기 했던 그런 정황도 사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허위 인터뷰를 했던 그 당시는 사실 대선으로부터 이제 6개월 전에 그런 허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 허위 인터뷰의 실제 그 내용 중에 핵심인 부분은 당시 이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시켰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검증을 했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 정말로 뭐 커피를 타줬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주임 검사가 실제 이제 조사를 했었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을 기본적인 걸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그 관계자인 그 조 씨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윤석열 검사와 만나본 적이 없다. 뭐 커피를 타준 것도 검사가 아니었고 또 실제 이제 조사를 받은 것도 박모 검사였다라고 이렇게 누누이 많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적인 검증이 안 됐는데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 그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편집된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거는 검증을 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연일 목소리가 높습니다.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친야 성향 언론 매체들은 대국민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수사로 언론의 검증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통령 바꾸치기 공작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의 요건에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리고 신중해야 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되게 필요한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고 하는 의도이다. 김준일 에디터,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몇몇 의원들 실명 거론하면서 이 허위 인터뷰에 민주당이 연루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뭐 정치권의 공방이 하루 이틀은 아닌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조금 증거를 좀 정확하게 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가짜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된 공개된 건 대선 사흘전인데 안민석 의원이 대선 한 달 전 YTN 방송에서 윤석열 커피 게이트를 운운했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안민석 의원이 안 거 아니냐.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월 20일자 그러니까 2022년 2월 20일자 뉴스 정면 승부라는 라디오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예. 근데 2022년 2월 21일에 JTBC가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때 이제 보도는 남욱의 진술을 가지고 그렇죠, 그때 보도를 했어. 그러니까 JTBC 방송 듣고 안민석 의원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뉴스타파 보도하고 상관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그거 듣고 이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미리 알아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이제 공유를 했다. 뉴스타파 그렇죠. 보도를. 근데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에 뭐 이를테면은 그런 게 있다고 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뉴스타파 보도 1시간 뒤, 한 1시간 정도 안 돼 가지고 보도를 했다. 공유를 했거든요. 공유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전 공모 정황 뭐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있거나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거나 뭐 이런 것들 모임을 가졌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 납득이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부풀리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민경 부대변인 지금 부풀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단 꾸렸잖아요. 예. 거기서 오늘 나온 얘기가 이건 개인이 기획하고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크다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지금 부풀렸다 얘기 나오는데 과연 이런 발언이 나오기까지 그러면 뭐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사실은 알려진 것만 해도 사실 상당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공작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명예훼손밖에는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이 허위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담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보면은 이제 6개월 전에 그런 허위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사실 합니다. 그 의도적으로 한 허위 인터뷰를 6개월 동안 묶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대선 3일 전에 이제 갑자기 보도를 해요. 그러면 근데 그 보도가 처음으로 보도가 됐으면 뭐 그 전에 뭐 커피를 뭐 윤석열 검사가 타줬는지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없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TV 이제 토론회를 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커피를 타주신 게 맞냐고. 이런 거를 보면 사실은 뭐 뉴스타파에서 뭐 그때 보도를 했고 JTBC에서 뭐 그 전에 뭐 이런 부분으로 받아서 보도를 했다고 근데 하지만 그거는 시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토론회 때 했던 거는 JTBC 보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근거로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JTBC에서 이걸 보도를 한 이제 기자가 이제 이름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봉지욱 기자인데요. 네, 근데 그 기자는 계속해서 자기는 뭐 보도에 뭐 문제가 없이 보도를 했다라고 오늘까지도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봉지욱 기자가 그 전에 이제 인터뷰를 사실 조우영 씨랑 인터뷰를 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커피를 타준 게 뭐 그게 아니고 자기는 윤석열 검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되게 짜깁기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선거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봤을 때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게 대장동의 이제 몸통이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이 허위 인터뷰를 그 당시에 바로 이제 6개월 전에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계속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JTBC에서도 보도를 하고 또 TV 토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쓰고 갑자기 그 유권자들이 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3일 전에서야 이거를 빵 하고 이제 언론에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님 언론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객관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니었고 뉴스타파의 그 자문위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봉지욱 기자 아까 말씀드린 그 봉지욱 기자는 선거 그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끝나자마자 공교롭게 이직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이직을 하냐? 뉴스타파로 바로 갔죠. 뉴스타파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그냥 저희가 신청하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영장을 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에서 더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뭔가를 이제 큰 거를 받았다기보다 지금까지의 상황, 정황들을 봤을 때 이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큰 건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종합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사실 저희도 이제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받고 또 저희도 했지만 아까 그 진상조사단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정황적인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겠습니다. 김준리 또 오늘 뭐 보도가 여러 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예. 오늘 동아일보 보도였어요.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에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조사 당시에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김만배 씨와 언론 대응을 조율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서면 진술로 가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사실은 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점에 터트린 게 조금 뭐 이제 검찰이 시기를 조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모르겠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단정할 수는 모르겠고, 없는 단정할 수 없고요. 뭐 그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뭐 김만배 씨하고 예를 들면 정진상 씨 전 실장하고 뭐 조율을 그러니까 뭐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때는 이해관계가 비슷했던 사람이니까 지금은 이해관계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도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연락의 그러면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거가 그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뭐 그냥 침묵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라고 대답을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억측을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정진상하고 김만배하고 통화를 한 게 있다. 근데 그 내용이 예를 들면 심각한 거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기소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소설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임재 변호사 검찰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미리 지난 2월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정리해봐야죠. 그렇죠. 이제 검찰에서 지금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근거를 보면요. 일단 이 대표가 2021년 9월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해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다음에 이번 김 씨가 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심한린 전 언론노동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던 사실 그 시점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비리를 해명하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인터뷰가 계속해서 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하나 주목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정진상 전 실장과 김만배 씨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점 자체를 좀 주요 근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번 사안 지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알고 미리 뭐 언론에다가 질문한 것이냐 언급을 한 것이냐 많은 사실관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보시기에 궁금하실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게 허위 보도가 진행이 될 수 있었다면은 팩트 체크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혹시 안 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결국 책값으로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이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그냥 허위 보도를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누군가 대가를 가지고 뭔가를 약속을 받고서는 이런 보도가 있었던 것인지 사실 검찰은 앞으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시간 관리, 이 시간 관계상 누가 먼저 알았느냐 이거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네. 누군가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책 3권 값으로 받은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언론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팩트 체크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나 확인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따라가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